43번부터 45번 지문 문제 먼저 볼게요. 43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설명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조건이 있죠. 표현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은 뭐다? 개념이다. 자, 그러면 개념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어떻게 푸는 게 좋아요? 개념은 해석해야 할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바로 지문에 가서 다짜고짜 분석하는 것보다는 선지를 먼저 읽어보고 이 선지에 나온 개념들만 빨리빨리 찾아내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가의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는 무조건 생동감이죠. 그 다음에 수미상관. 수미상관 사용하면 무조건 부각, 강조해주는 거고, 공감각, 공감각 사용해서 묘사, 계절의 흐름, 변화 양상, 그리고 시선의 이동, 이 개념과 관련된 부분들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44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일치 불일치 조건 문제. 기억 읽고 바로 체크, 니은 읽고 바로 체크. 45번 보기를 참고해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감상 들어갔으니까 내용 일치 불일치, 문학작품에 복이 있으니까 읽을지 말지 판별하자. 자, 이 복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는 나는 이렇게 해서 지문에 출제된 특정 지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읽어줘야겠죠? 가 먼저 분석할 거니까 가 먼저 읽을게요. 가는 바다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다양하게 표현해서 바다에 대한 뭘 드러내고 있다. 새로운 시각. 그럼 화자는 이 바다를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즉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우리는 분석해내야겠죠. 자, 그러면 가지문 가봅시다. 그 마을 사람들은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 대상이 누구예요? 마을 사람들인데 이 마을 사람들은 뭐한대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대요. 설마 엥? 맞잖아요. 뭔 말이야? 바다를 주머니에 어떻게 넣어? 이거예요. 자, 기억 읽었으니까 바로 체크해요. 1번 기억을 활용해서 바다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행동 뭐예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 믿지 못하는 상황을 부각. 맞죠? 설마 말이 돼? 이거였으니까. 자, 그럼 다시 돌아갑시다. 설마 하고 물어보면 불쑥 주머니 속의 바다를 꺼내서 보여줘요. 놀라지 마라. 그것은 마을의 아주 어린 꼬마 녀석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뭐예요?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 즉, 이 마을 사람들은 꼬마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바다를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제법 사랑을 하는 나이가 된 친구들은 사랑으로 외롭거나 쓸쓸한 거 세모죠. 이런 세모가 있을 때마다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분대요. 휘파람을 부는 행위는 우리가 보통 마음의 여유, 마음의 즐거움 이런 게 있을 때, 즉 다시 말하면 긍정의 상황에서 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손바닥 위에 바다를 올려놓고 휘파람을 부는 건 네모다, 세모다, 네모다. 즉 다시 말하면 세모일 때 네모의 행동을 한다라는 것, 이 세모를 뭐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함. 이해했죠? 그럼 바다의 이미지는 네모다, 세모다, 네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을 어른들은 한 수 위래요. 흰 손수건인가 싶어보면 어느새 하얀 갈칠대로 변하고 뭐가? 손금이로 바다를 흐르게 하고, 손금이에 바다가 마치 뭐와 같다? 흰 손수건과 같고 하얀 갈치대와 같다. 왜? 바다, 파도 치면 하얀 이미지잖아요. 하얀색 손수건, 하얀 갈치대. 그럼 바다를 결국 이런 것들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흐르는 바다 위에 섬을 띄어요. 아주 오래전 그 섬을 찾아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안부까지 전해줘요. 사람들의 안부 전해주니까 네모예요, 세모예요? 네모가 되겠죠. 떠나던 날 마을 사람들이 주섬주섬 챙겨 선물로 건네주던 바다. 우리가 선물은 좋은 걸 주지 안 좋은 걸 주지 않죠? 뭘 줬어요? 바다를 줬어요. 그러니까 바다 이미지는 계속해서 네모.
일대만 시집 속에 곱게 접어온 바다. 내가 이걸 곱게 접었다라는 건 내가 이 바다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안 소중하게 생각한다? 소중하게 생각한다. 니은 읽었으니까 바로 가요. 니은을 활용해서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방금 말했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삶에 지칠 때 세무죠. 누군가가 아득히 그리울 때 이별한 상황이니까 세무죠. 나는 손바닥에 그 바다를 올려놓고 아까 우리 손바닥에 바다를 올려놓는 행위 네모였어요? 세모였어요? 네모였어요. 왜? 휘파람을 불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즉 극복하는 태도를 주고 사람들의 안부를 전해주기도 하니까요. 아침이면 사랑과 함께 눈뜨는 바다, 저녁이면 사랑과 함께 잠드는 바다. 즉 여기서 드러나는 바다의 속성은 뭐다? 늘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바다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러면 바다가 네모이기 때문에 네모의 속성이 뭐다? 사람과 한 몸이 되어 살아간다. 그럼 사람과 함께하는 것도 네모다, 세모다, 네모다. 왜? 이 네모의 속성이 있으니까 얘가 네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풀고 갈게요. 1번 간이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자, 음성상징어 어디 있었어요? 지문에 여기 보이죠? 불쑥. 이거 음성상징어 생동감. 그럼 O.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네요. 그러면 답은 1번. 가에 숨이 상관없었어요. 숨이 상관이 뭐예요? 맨 처음과 맨 끝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지문 보면 알겠지만 똑같지 않았죠. 그리고 5번 가는 시선의 이동. 시선의 이동이라는 건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계속 바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X. 자, 다음 45번. 가는 바다를 주머니에 넣거나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맞죠? 바다의 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여러분은 바다를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왜? 엄청나게 커요. 우리 손바닥 크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 하는데, 이 화자는 바다?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 손바닥보다 작은 존재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O. 자, 2번 가는 흰색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바다를 손수건과 갈치대에 비유하여. 여기까지 맞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바다를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형상화. 선생님,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났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본적으로 비유법은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 익숙한 시각에서 벗어난 나만의 개성이 들어가 있는 비유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얘는 O. 3번 가는 바다를 사랑과 함께 눈뜨고 잠드는 대상으로 표현하여 바다를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이 있는 존재로 형상화했다. 그쵸? 사랑과 함께 눈뜨고 잠든다라는 건 생명이 있는 존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O. 자, 그러면 나지문 분석하기 전에 보기 먼저 봐야겠죠. 나는 산을, 여기선 대상이 누구래요? 산이래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인식의 전환을 드러낸대요. 그러면 우린 뭘 찾아야겠어요? 화자가 산을 원래는 어떤 대상으로 봤었는지, 하지만 인식의 변화 후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그 변화의 의미의 기준을 두고 분석해야 돼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가파른 비탈 많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여겨온 나에게. 자, 그럼 여겨온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나의 언제 생각, 과거의 생각. 그러면 보기랑 연결시켜보면 이 과거는 내 인식, 변화의 전이다 보다 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파른 비탈 많이 순결한 싸움터라고 생각했어요. 왜? 가파르다라는 건 내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싸움터다라는 건 어때요? 치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게 싸워야 하잖아요. 그 유사성을 가지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에게 속리산은 산 나왔죠? 보기에서 산에 대한 인식 변화라고 했어요. 순하디 순한 길을 열어 보였어요.
산다는 일은 더 높게 오르는 게 아니라라고 했으니까 얘는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에요. 그럼 높이 오르는 건 순하디 순한길일까요? 가파른 비탈일까요? 가팔라야 내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도 세모예요. 즉 과거 내 인식 변화 전 산에 대한 나의 생각은 네모다, 세모다, 세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리산이 이랬던 나에게 이렇게 새로운 길을 열어줬다라고 했으니까 인식의 변화로 따지면 세모에서 뭘로 변해야 하는 거예요? 네모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이 네모를 나에게 누가 줬어요? 속리산. 그러면 네모를 준 존재니까 얘도 네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이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A가 아니라 B다. 그러면 얘가 중요한 거다. 그럼 깊이 들어가는 건 네모다. 평평한 길은 가도 제자리 같았어요. 하지만 평평한 길은 어떤 길? 깊이 들어가는 길, 순하디 순한 길, 뭐랑 대조돼요? 가파른 비탈길과 대조되죠. 그러니까 얘는 네모. 네모이지만 나에게는 제자리 같았어요. 시간상으로 언제? 과거예요. 그쵸? 그래서 아직 높이에 대한 선망을 가진 나에게 높이 뭐였어요? 가파른 비탈이었어요. 그럼 높이에 대한 선망 네모예요, 세모예요? 세모예요. 근데 나는 아직도 과거에 가졌던 인식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디귿 읽었으니까 한번 가볼까요? 디귿 활용해서 화자가 여전히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방금 말했죠. 아직 나는 과거의 그 인식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O. 자, 돌아가서 나머지 분석해 봅시다.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세속이라는 공간은 과거의 공간일까요? 현재의 공간일까요? 지금 저는 어디에 있어요? 속리산이라고 하는 산에 있어요. 그러면 세속을 벗어나도 세속의 습관은 남아있는 나에게. 자, 여러분 그러면 세속이라는 공간은 내가 과거에 머물렀던 공간일까요?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일까요? 지금 현재 나는 어디에 있어요? 속리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준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속은 내가 속리산에 오기 전의 공간, 여기를 벗어나야 여기로 올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세속은 내 과거, 세모의 생각을 했었던 공간. 그럼 얘 네모다, 세모다, 얘도 세모다. 그쵸? 세속을 벗어났지만 세속의 습관은 아직 남아있는 나에게. 왜? 아직 못 버렸잖아요. 그쵸? 그럼 이렇게 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산은 어깨를 낮추며 이렇게 속삭였어요. 어깨를 낮췄다라는 건 어떤 거랑 연결돼요? 평평해지는 것과 연결되겠죠. 그러니까 얘도 네모. 산을 오르고 있지만 내가 넘는 건 정작 산이 아니라 뭐다? 산속에 갇힌 시간이다. 즉 너는 뭘 넘어야 된다? 시간을 넘어야 된다. 오히려 산 아래서 밥을 끓여 먹고 살던 그 하루하루가 산 아래가 어디겠어요? 그러면 세속. 그쵸? 그 하루하루가 더 가파른 고비였다. 가파른 고비니까 세모. 즉 세속에서의 삶, 산 아래에서 삶은 나에게 뭐였다? 가파른 고비였다. 속리산은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 네모였어요? 세모였어요? 세모였어요. 이 세모를 어떻게 길게 느려서, 느린 거 뭐랑 연결돼요? 평평해지는 것과 연결되죠. 그래서 얘는 네모.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 펼쳐줬어요. 펼쳐줬으니까 평평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네모. 자, 그러면 문제 남은 거 봅시다. 44번. 4번 리을을 활용해서 산을 오르는 것보다 산 아래서의 삶이 더 힘겨운 것이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자, 맞죠? 왜? 오히려 네가 산 아래에 있었을 때가 어땠다? 가파른 고비였다. 그러니까 얘 O. 자, 5번 미음을 활용해서, 자, 미음이 뭐예요? 단숨에 오를 수도 있는 높이였어요. 자, 높이 네모예요? 세모예요? 세모예요. 그럼 얘는 세모겠죠. 산에서 깨달은 삶의 목표 평평한 길. 이거 네모예요? 세모예요? 네모예요. 그럼 세모를 활용해서 네모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그럼 다 몇 번? 5번. 자, 마지막 문제.
4번 나는 속리산이 나에게 길을 열어 보인다 라고 표현해서 속리산을 등반의 대상이 아닌 행위의 주체 맞죠? 왜? 속리산이 주어로서 나에게 길을 열어줬으니까 행위 길을 열어준 행위의 주체 주어인 게 맞죠? 5. 자 5번 나는 속리산을 어깨를 낮추며 속삭이는 대상으로 표현해서 속리산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는 존재 응? 어깨를 낮추며 속삭여주는 건 나에게 길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인식의 변화, 즉 깨달음을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깨달음을 주는 게 희생하고는 관련이 없죠.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2 9월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함께 맞춰봤는데요. 아마 고2 여러분들은 곧 고3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더 많이 불안하고 압박감도 느낄 거고 많이 초조하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1년이 넘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잡고 열심히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결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데 제 이 해설 강의가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